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의 입이죠. 근데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만배 씨는 어디에 숨겨놨을까?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김만배 씨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최우양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또 화천대유 이사, 아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이 두 사람 지금 다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이 공소장에 보면 김만배 씨가 돈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했다 하는 것이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남은 재산은 아마 이런 것도 유추가 가능해서 그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공소장에 보면 이때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김만배 씨는 이 돈부터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공소장에.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 검찰이지만 나중에 이 재산은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만배 씨는 직감을 한 거죠. 그러면 언제냐 그게? 2021년, 지금 23년이니까 재작년 9월 29일 배임 혐의로 자기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작년 12월에, 근데 왜 작년 12월일까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금과 관련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했거든요. 추징보전이라는 거는 앞으로 추징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 결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 재산을 움직이지 못해 하고 꽉 묶어놓은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근데 이 1년 3개월 중에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실은 구속돼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작년 11월에 나왔죠? 구속기간 만료로. 근데 구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구속되면서도 그러니까 계속 이 돈을 어떻게 숨길까 이런 걸 연구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다는 거죠. 옥중에서. 자, 2021년 11월 4일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직접 이제 지시하고 보고받고 할 수 있었는데 구속 이후에는 사실은 접견 같은 거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안 남는 것, 변호사 접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용해서 재산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선 변호사 접견은 녹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필기 이런 거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재산을 숨기고 관리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공소장에 보면 이한성 대표의 역할은 수표로 바꾸고 그걸 또 소액 수표로 교환하고 이런 데에 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최우양의 역할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김만배 씨한테 이 숨겨놓은 재산 이걸 어디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또 그거에 관해서 변호인을 통해 김만배 씨 지시를 받아서 여기저기 이제 전파하는 역할, 이런 거를 했다고 돼 있고요. 이 두 사람의 또 공동 역할은 김만배 씨가 형사사건을 변론하거나 아니면 화천대유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이런 관련 서류들을 꾸며놓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그런 것들이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지시로 이 수익금을 그 고액권 수표로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바꾸는 역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찰이 또 화천대유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수익 잔고, 사용처,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자금 현황
아니면 은닉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김만배 씨한테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이런 표현까지 있답니다. 기존 보유 수표는, 이미 갖고 있는 수표는 소외권 수표로 순차적으로 교환해 지급 정지 등에 대비하는 등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재산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까지 그 보고서에 탁 해놨다는 거죠. 김만배 씨는 옥중에서 이런 걸 받아보고 든든했겠죠. 아, 역시 내가 제대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숨겼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공소장에 보면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근데 차명으로,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은행 대여금고, 근데 그것도 차명으로. 어디에도, 그러니까 뭐 김만배, 뭐 이한성, 최우향, 뭐 이런 이름들은 없는 겁니다. 다 자기네들 뭐 지인이나 뭐 누굴 통해서 차명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또 집안에 있는 금고 뭐 이런 데다가 그것도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보관을 해왔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어디 같은데 이거 그냥 잠겨 있으면 수익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 같은 걸 해서 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뭐냐면, 자,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채 등의 투자를 해라,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우양이라는 사람은 일부 수익을 높은 이자율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했다. 사채놀이를 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찾은 돈이 202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59억, 2022년 6월에 83억, 2022년 6월과 7월에 40억, 그 다음에 2022년 10월과 11월에 63억, 이래서 총 245억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최우양한테 준 돈 2021년 10월 30억, 이것도 찾아내서 275억을 찾아냈고요. 자, 그러면 남은 자금, 검찰이 지금 파악한 대장동에서 김만배 씨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2386억이라고 했죠. 거기에 아마 상당 부분은 돈을 썼을 겁니다. 공통경비도 썼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거 썼겠죠. 그런데 245억에다가 지난번에 추징보정 요청한 800억 합쳐봤자 뭐 11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2386억에서 1100억이면 절반 정도밖에 못 찾았는데,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뭐 공동경비나 이런 거로 썼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죠. 근데 그 공소장에 보면 아직 못 찾은 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장동에 이제 원래 화천대유나 뭐 천화동인이나 이런 데에 배당금을 받은 게 있었죠. 이 배당금 받은 거 외에 화천대유, 그러니까 그 대장동 부지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그 김만배 일당이 챙깁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배임이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도시계획법인가 뭐 이런 데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화천대유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경장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줬다.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아파트 공급을 수의계약으로 해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돈을 수천억을 그냥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큰 배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의문부호로 남고, 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부분을 배임으로 엮지 않았을까, 엮으려고 하지 않을까, 현재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서 그 5개 블록 중에서 B1 블록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수익금을 현금화해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 보면. 근데 이게 현금화해서 그럼 현금은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모르죠. 이것도 아마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현금으로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썼을 가능성도 있죠. 요런 흔적 이걸 이제 더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뿐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한성, 최우양 두 사람의 공소장 아닙니까? 이성문이라고 전 화천대유 대표가 있습니다. 이성문. 자, 이 사람도 김만배 씨의 자금을 숨기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과연 이한성과 최우양을 통해서만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자금을 숨기라고 지시했겠는가? 그게 아니고 아마 이성문 씨를 통해서도 또 자금 관리 아니면 은닉재산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한 수백억 정도는 못 찾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현재 검찰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에 대해서도 이 자금을 어떻게 숨겨놨는지 하는 부분을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아마 여기서 또 자금이 수백억이 나왔다. 그러면 김만배 씨 숨긴 재산을 거의 다 찾은 셈이 되는 거죠. 아마 그 즈음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전에는 이 숨겨놓은 재산 가지고서 나중에 감옥 갔다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 생각에 입을 열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범죄 심리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그 판단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수백억이 아직 검찰이 못 찾은 게 있는데 지금 공연히 여기서 다 줄줄이 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뺏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죄 없어 이렇게 해줄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또 이 공소장에 보면 증거인멸도 철저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7월이면요.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하고 7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요 보직,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팀도 마찬가지죠. 주요 보직을 전부 다 이른바 친문 검찰에서 친윤 검찰이겠죠. 친윤 검찰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옥중에서 아마 그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대장동 완전히 수사 다시 하겠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이니까 검찰의 행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수사 다시 하겠네? 더군다나 한동훈이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때죠. 7월. 이때 가족들한테 또 지시를 합니다. 자기가 재산에 관해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편지 이런 것들 다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이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참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옥중에서 가족들, 변호인들, 최우양, 이한성, 이성문 이런 사람들한테 깨알같이 돈 관리 어디에 숨기고 보고받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두 사람 공소장만 봐도 나오는데 이 공소장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김만배 씨의 입을 여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사람의 공소장 얘기를 했고요. 공소장에서 드러난 김만배 씨의 옥중 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